자, 지금부터 이제 3장 흑입자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흑입자의 그리고 2장은 연습 문제는 레포트입니다. 알고 있죠? 자, 3장 흑의 특성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입도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28페이지에 흑의 생성과 순환 이 부분 앞에서 같이 내가 수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내용을 다 들었고 입자의 크기라든지 종류 이런 부분은 다 이제 여러분들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32페이지, 33페이지 이 부분이 이제 흑의 분류입니다. 흑의 분류. 그래서 입도 분석은 34페이지 보면 있죠. 입도 분석의 예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도 분석이란 것은 뭐냐? 토립자의 분포 상태를 파악하여 흑의 명칭을 부여하고 그리고 흑의 공학적 특성을 추정한다 하는 것이 입도 분석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입도란 건 뭐냐 하면은 이 흑 입자의 분포 상태라고 했지, 그죠? 이 입자의 분포 상태는 여러분들 토립자의 크기에 따른 구성비, 입자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크기. 토립자의 크기를 두 자로 딱 적으면은 입경이라고 합니다. 입경 알겠습니까? 입경이라고 하죠. 입경. 그래서 이 입경에 따른 구성비를 우리가 토립자의 분포 상태라고 하며 이거를 분석하는 것을 입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입도 분석.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입도 분석 방법은 체분석과 친강 분석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32페이지에 있는 비중계 분석, 이게 친강 분석입니다. 책에다가 괄호하고 친강 분석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분석, 오른쪽에 체가름 시험 있죠? 체가름 시험 괄호하고 체분석 이렇게 이제 같은 말이니까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자는 넘버 200번째 이상. 그러니까 0.075mm 이상은 체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0.075mm를 통과하는 입자들은 도저히 체분석으로 할 수가 없죠. 그보다 더 넘버 200번째를 여러분 보시면은 거의 스타킹 같아요. 스타킹 아주 촘촘하죠, 그죠? 그래서 이 체분석에 사용하는 체들을 우리가 표준체라고 합니다. 표준체. 시브는 체를 영어로 시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0.075mm 이하가 되는 그러한 부분, 그러한 세리분을 친강분석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친강분석은 어떤 걸 사용하냐면은 비중계라는 걸 씁니다. 비중계. 하이드로미터라고 하죠. 비중을 재는 그런 의미인데 비중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시험 문 결과를 합쳐서 입도 곡선을 작성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체분석과 친강분석이 있는데 이 두 개를 가르는 입도는 뭐다? 0.075, 200번째다 하는 거. 자, 좀 체는 건 뭐냐 하면은 표준체가 예를 들어서 40번체가 있다고 예를 들면은 이 40번체는 이 채눈이 우리 이제 1인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인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안에 40개의 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망을 채눈이라고 하죠. 채눈. 그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4번째는 1인치 안에 이렇게 4개의 망이 있는 거죠. 4개의 망이. 그죠? 40번째는 1인치 안에 40개의 요 안에 40개의 망이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간격은 더 작아지겠죠. 맞습니까? 승규, 집중. 건우는 비디오가 안 켜졌네. 자, 그러면은 이 표준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표준체, 스탠다드 시브는 이렇게 4번, 6번, 8번, 10번, 20번, 30번, 40번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각각 그리고 50번, 60번부터 해가지고 200번째까지 이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외워야 될 채눈금은 4번째 4.75mm 영종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10번째 2mm 그죠? 200번째 0.075mm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3개는 외워야 된다. 알겠습니까? 예은이 알겠어요? 반응이 없네. 자, 여기에 4번, 10번, 200번은 우리가 외워야 된다. 자, 체분석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조사 및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 해보겠지만 여기에 체분석을 해보면 먼저 표준체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현재로 표준체를 전부 다 안 쓰고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이제 한번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료를 조제합니다. 그리고 시료를 투입을 하죠.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공기 건조를 시키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 채를 넣고 지금 방금 흙이 들어갔습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자, 그리고 이놈을 채 진동기로 이제 흔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각자 굵은 것부터 가는 것까지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분류가 되겠죠. 그러면은 제일 위에 있는 채는 가장 굵은 채가 될 거고 제일 밑에 있는 채는 가장 가는 채가 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때 채 진동기로 막 흔듭니다. 흔들면은 각 채의 잔류 중량이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번 채, 넘버 4번 채 몇 미리? 4.75mm. 자, 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채취가 되고요. 이 200번째, 마지막 200번째를 통과하는 요 세립토는 실트나 점토가 되겠죠. 요거는 0.075mm 이하가 된다. 그래서 각각의 중량을 다 측정을 하게 됩니다. 각 체별로 해가지고 중량을 다 측정하면은 이 중량을 측정한 다음에 잔유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잔유율. 그러고 가적 잔유율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가적 통과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직접 표를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집중해서 보면은 아주 쉬운데 집중을 안 하고
안 하는 관계로 아주 이걸 어렵게 생각하고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중해가지고 잘 보도록 합니다. 예언이 아직 안 왔네. 아, 있나? 자, 편의상 4번째, 그죠? 그 다음에 10번째, 40번째, 100번째, 200번째, 그리고 맨 밑에는 펜이죠. 펜. 이렇게 이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4번째는 4.75mm다. 10번째는 2mm, 200번째는 0.07호. 자, 이 채를 흔드니까 각 채별로 해가지고 잔류 중량이 측정이 됐어요. 4.75mm는 전부 다 통과해서 0g. 그 다음에 10번째는 2g이 남았습니다. 2g. 40번째는 4g이 남았어요. 100번째는 12g. 200번째는 24g. 펜에 남은 거는 8g.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100g, 50g. 그죠? 암산 빨리빨리 안 되나? 자, 그랬을 때 잔유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잔유율. 잔유율은 뭐냐면은 전체 공식이 나오는데 공식을 보면 어려우니까 공식을 보지 말고 잔유율이란 것은 전체 분해 내가 유리라는 말이 붙으면 전체라 했죠. 전체 분의 일부라 했죠. 그죠? 그래서 전체 50g 분의 2g 곱하기 100을 하면은 4%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되면 손 들어주세요. 이해되는 사람. 자, 그래서 전체 50분의 2 곱하기 100이라면은 4%. 그 다음에 요거는 4g이니까 50분의 4 곱하기 100 하면 8%가 됩니다. 그 다음 채는 12g이니까 50분의 12 곱하기 100 하면은 24g 되죠. 그죠? 슬찬이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50분의 24 곱하기 100 하니까 48%. 50분의 8 곱하기 100 하니까 16%. 다 합치면 몇 퍼센트? 100%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적 잔유율은 뭐냐? 가적 잔유율은 예를 들어서 요 10번째의 가적 잔유율이 되면은 이 10번째 위에 있는 거를 다 합치면 됩니다. 위에 있는 거를. 그러면 요거는 위에 0이니까 요건 잔유율이나 가적 잔유율이 같게 되죠. 그 다음에 40번째 보겠습니다. 40번째를 보면 8 있고 4% 있죠. 이 두 개 더하면은 12%. 그러니까 위에 있는 10번째가 없었으면 다 어디에 40번째에 남았을 거잖아요. 그거를 다 더하는 게 가적 잔유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0번째의 가적 잔유율은 어떻게 돼? 4 더하기 8 더하기 24 하면은 36%. 자, 200번째는 4 더하기 8 더하기 24 더하기 48. 이 전부 다 더한 게 84%.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100%. 전부 다 더하면 100%가 되겠죠. 펜의 가적 잔유율은 100%. 그럼 통과율은 뭘까? 통과율은 100에서 가적 잔유율을 빼면 됩니다. 통과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10번째의 가적 통과율은 남은 게 4니까 통과한 거는 96% 아닙니까? 그죠? 이해되죠? 이해되면 손 들어주세요. 또 40번째의 통과율이 12%니까 가적 잔유율이 12%니까 통과율은 88%. 또 100번째는 잔유율이 36이니까 통과율은 64. 200번째는
잔유율이 84니까 통과율은 16. 그죠? 펜은 통과율 0.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각체에 대해서 가적 통과율이 나왔다. 그죠? 이거를 각각의 눈금과 가적 통과율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요건데 아까 입경과 가적 통과율을 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점을 찍죠. 이렇게 점을 쭉 찍으면은 점을 딱 찍어서 이거를 연결을 시키면 이게 바로 입도 곡선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은 체분석만 했으니까 또 아까 0.075mm 이하는 친강무석 한다 했죠. 그죠? 친강무석. 그래서 0.075mm 이하 요 부분은 친강무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강무석 하는 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중계 분석의 원리는 현타객 속에 토립자가 침강하는 속도를 비중계로 측정한다. 현타객은 뭐냐? 우리가 흙탕물이라 하죠. 흙탕물. 토립자하고 물이 섞여 있는 현타객. 그래서 이 도저히 채로서는 분석할 수 없는 그런 입경을 토립자가 침강하는 속도를 가지고 비중계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스톡스의 법칙을 사용하게 되는데 스톡스의 법칙은 V는 C, dCV 제곱. 자, 여기서 C는 상수입니다. 상수. 이거는 18 뉴는 물의 점성계수입니다. 분의 감마 S, 감마 W. 감마 S는 토립자의 단위 중량, 비중과 같이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마 W는 물의 단위 중량. 자, 여러분 책 32페이지에 3.1식을 참고하면 됩니다. 31페이지. 여러분들 31페이지에다가 3.1식 옆에다가 이 부분, 상수 부분을 빨간색으로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딱 칩니다. 식에다가.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이꼬로 C 적으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한 식이 됩니다. V 이꼬로 C, D의 제곱. 아주 간단한 식이 되죠. 자, 따라서 지금 속도와 직경은 어떤 관계입니까? 직경의 제곱에 비례하죠. 진강 속도가. 소립자의 진강 속도는 직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다시 거꾸로 D에 대해서 넘기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이때 V는 T분의 L이다. 이거 뭐냐면은 T는 시간이고 L은 비중계의 구부의 유효 깊이가 됩니다. 자, 토립자의 진강 시간분의 유효 깊이. 자, 유효 깊이는 뭐냐? 비중계 수면에서부터 비중계 구부 중심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저 오른쪽 여러분들 보면은 자, 이게 지금 비중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비중계가 생겼는데 우리 여러분들 그 과학 시간에 메니스커스라고 들어봤죠? 메니스커스. 물이 표면 장력 때문에 이렇게 유리관 같은데 이렇게 따라서 올라오는 현상. 이렇게 이거를 메니스커스라고 하죠. 메니스커스를 이 눈금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죠? 요 눈금을 읽어줘야 됩니다. 요 눈금.
요 눈금을 읽어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은 요 눈금에서부터 비중계 구부까지의 거리를 유효 깊이라고 한다. 이걸 L이라고 한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물은 비중이 얼마입니까? 1이죠. 1. 물의 비중은 1입니다. 1. 1인데 물에 만약에 그래도 바닷물은 그러면은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1보다 크다. 바닷물. 그렇지. 맞습니다. 소금 인도가 있으면은 비중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물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바닷물이 더 잘 뜨는 거죠. 민물보다. 수영을 해도 사람 몸이 더 잘 뜨는 게 1보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흙탕물은 물보다 비중이 크겠죠. 흙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흙탕물이 비중이 더 큽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비중계인데 비중계를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물속에 딱 집어넣으면은 만약에 담수, 민물 같으면 1을 딱 가리키겠죠. 눈금이. 그죠? 1을 가리키는데 흙탕물 속에 집어넣으면은 1보다 클 거 아닙니까? 그죠? 1.04나 뭐 1.09나 이런 식으로 더 눈금이 이걸 떠가지고 눈금이 더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 눈금을 잃는 겁니다. 그 눈금을.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가라앉으면서 이게 토립자가 침강을 하니까 침강을 하면 점점 물이 맑아지죠. 물이 맑아지면은 비중계도 같이 점점 가라앉겠죠. 그러면 0.08을 가리키는 게 0.07, 0.06, 0.05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1.0 될 때까지 계속 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그 눈금을 측정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유효 깊이를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효 깊이를. 그래서 진강 시간분의 유효 깊이 요거를 루트를 씌워서 C를 곱해주면은 토립자의 직경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때 현타격을 조제하는데 현타격을 조제할 때는 면모화를 방지하여 입자 간의 결합력을 해소한다. 아까 면모구조 배웠죠, 그죠? 면모구조. 면모구조는 면대 단이 만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주 어,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결합이 되어 있는 이 구조를 분산을 시켜가지고 결합력을 떨어뜨려가지고 이산화 시켜야 된다. 그때 뭘 쓰냐면은 화학약품으로 처리 후에 교반을 합니다. 이 화학약품이 계면활성제인데 이 시료를 분산시키는 재료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A 방법과 B 방법이 있는데 이 소성지수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소성지수가 20보다 작으면은 규산나트륨 용액 20ml를 사용하게 되고요. 소성지수가 20보다 크면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과산화수소 용액 6% 용액을 100ml 넣게 됩니다. 이 기준이 뭐다? 소성지수다. 이때 소성지수 값은 얼마다? 20이다. 20은 알아놔야 됩니다. 이거. 책에는 책에는 그까지는 없습니다. 이 토질력학에서 좀 어려운 부분을 좀 빼고 적다 보니까 이거 없는데 책에다가 이거 그려 넣으세요. A 방법, B 방법 해가지고 이 표를 그려 넣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은 이 실험 결과를 정리하는데 가적 통과율을 계산하고 또 계산한 처분석 결과하고 그 다음에 방금 비중계 분석법을 통해서 구한 직경 D하고를 연결해서 이제 입도 곡선을 이렇게 작성하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되면 손 들어주세요. 승부 이해 안 되는가 보네. 자, 그래서 이제 각 점들을 찍게 되죠. 찍어서 이걸 이어주면은 이게 바로 입도곡선이다. 체분석 결과와 진강분석 결과를 합하여 입도곡선을 표시한다. 각 좌표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하면은 이게 입도곡선이 되는데, 이 입도곡선을 보면은 성분별, 자갈, 모래, 실트, 점토의 구성 비율을 알 수 있다. 이게 지금 몇 미리가 다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0.1mm 이하가 몇 프로인지 알고 싶다 이러면은 이렇게 꺼주면은 가속 통과율 나오죠, 그죠?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구성 비율에 따라서 흙의 명칭을 부여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해당 입도의 양부, 입도가 양호한지 불량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성분 비율을 한번 산정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이제 직접 한번 해보는 겁니다. 흙 A가 있고 흙 B가 있습니다. 두 개의 흙이 있습니다. 흙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래 부분은 체분석을 통해서 구했고요. 실토와 점토는 비중계 분석을 통해서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을 이렇게 삼각형 점은 비중계 분석점으로 찍은 거고요. 동그라미 점은 체분석 결과로 찍은 겁니다. 조금 안 맞는 게 있죠.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부드럽게 연결하면 입도곡선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D 가적 통과율이 20%일 때 만약에 0.002mm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요래 선을 꺼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아 20%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전체 이 흙에서 20%는 0.002mm 이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실트는 0.07, 0.075 이하가 되니까 자, 실트 부분을 보면은 내가 0.075 부분에서 선을 그어서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67%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트의 분포는 67% 정도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건우 이해돼요? 문건우.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가속 통과율이니까 실제로 실제의 실트의 분포는 아까 0.002가 점토고 실트가 0.075니까 요 사이는 67에서 20을 빼주면 나머지 요 구간이 되겠죠. 이 나머지 구간이 47%가 됩니다. 그래서 실트는 47% 정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래 보겠습니다. 모래는 4.75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보니까 벌써 4.75는 다 통과했죠. 100%다 통과했으니까 이거는 다 통과했구나. 그러면 100에서 밑에 67만큼을 빼주면 나머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 부분이 33%니까 모래는 33%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동훈이 알겠나? 김동원 알겠어요. 자갈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흙의 명칭을 구할 수 있는데 이 흙의 명칭은 모래가 33%고 실트가 47% 이하니까 실트가 주로 제일 많죠. 그죠? 따라서 사질 실트 이렇게 분류한다.
하는 겁니다. 호재 알겠습니까? 이 호재. 자, 입도분포를 판정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토를 한다든지 또는 대매우기를 할 때 아무 재료나 쓰면 안 됩니다. 아주 양질의 재료를 써야 되는데 그러지만 좋은 시공 품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흙의 양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양부는 뭐냐면은 양입도와 빈입도, 결손 입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양입도는 입도가 여러 개 있어서 아주 입도가 풍부한 걸 가리키는데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아까 입도 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전체 걸쳐갖고 이렇게 넓게 분포되면은 이렇게 양입도가 됩니다. 여러 입도가 골고루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흙 A와 흙 B를 비교해 보면은 흙 A는 양입도고 흙 B는 빈입도입니다. 빈입도. 입도가 균등하다. 균등하다. 이런 의미가 범위가 이렇게밖에 없는 거죠. 이 범위가. 이 흙은 범위가 이만큼 이렇게 긴데 따라서 빈입도는 입도가 균등한 경우. 그래서 우리가 균등이란 말이 또 균등하다는 말이 흙에서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빈입도, 가난하다. 빈입도란 말을 쓰고 영어로도 poorly graded, 가난한 입도다. 그 다음에 양입도는 well graded. 그래서 well, W죠. W. poorly, P가 붙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흙의 분류를 할 때 P자가 붙으면은 이거 불량한 입도가 불량한 모래구나. W가 붙으면 양호한 모래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결손 입도가 있어요. 요거는 특정 입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되면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빈입도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결손 입도는 계단 모양으로 가다가 툭 떨어져 갖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툭 떨어지는 이러한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 결손 입도입니다. 특정 입자가 없다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균등계수와 공률계수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균등계수는 얼마나 입도가 균등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까 우리 D19와 D60을 판단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여기 보면은 D10, 10%에 해당되는 입도를 만약에 내가 D60을 알고 싶다 이러면은 60%의 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요 입도. 요게 바로 D60이 됩니다. D는 직경이라는 의미고 60은 뭐다? 60%다. 그죠? 내가 D30을 알고 싶다 이러면 30 되는 점에서 선을 그어가지고 이때의 입도를 보면은 이게 바로 D30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균등계수의 식은 CU라고 부릅니다. 균등계수 CU. 이거는 coefficient of uniformity 이렇게 의미하는 건데 보통 이게 균등계수가 4 이상이 되면은 양입도다. 일반 흙 4 이상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4. 모래는 6 이상일 때 양입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D10은 뭐냐? 가적 통과율 10%에 해당되는 입경이다. 이거는 흙의 투수성에 영향을 나중에 미치게 되고요. D60은 가적 통과율 60%에 해당하는 입경인데 흙의 공학적 성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공식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못 외우면은 기사 합격 불합격입니다. 그 중에서도 D10을 유효 입경이라고 합니다. D2라고 부르죠. D2라고 유효 입경이다. D2라고 이펙티브 다이아메타 D2라고 부릅니다. D10을 D2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여러분들 책 34페이지, 35페이지, 36, 37에 걸쳐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공률계수란 게 있습니다. 공률계수. 공률계수는 CG로 표시를 하는데 요거는 D10 곱하기 D60분의 D30의 제곱. 공률계수는 1에서 3 사이에 있으면 양입도라고 분류를 합니다. 따라서 흙을 양입도를 판정을 할 때 균등계수와 공률계수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지만 양입도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 판정하는 방법은 통일분류법이다. 통일분류법.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판정해 보겠습니다. 흙비를 판정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DE 보겠습니다. DE DE를 보면은 10%에 해당하는 10% 해당하는 입경을 보니까 0.096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D60에 해당되는 걸 보니까 2.4가 나왔고요. D30에 해당되는 걸 보니까 0.16mm가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균등개수는 D10분의 D60이니까 0.096분의 0.24, 2.5가 되고요. 공률개수는 D10 곱하기 D60분의 D30이 제곱이니까 0.096 곱하기 0.24분의 0.16의 제곱이니까 1.11이 됩니다. 따라서 균등계수는 6보다 작죠. 그래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균등계수는 1에서 3 사이가 되니까 요거는 만족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개를 다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공률계수는 만족하나 균등계수가 불만족으로 이 입도는 빈입도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판정법까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알겠으면 손 들어주세요. 자, 다시 ABC의 입도를 판정하시오 했습니다. 자, 흙 A는 아주 이렇게 완만한 입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양입도로 보이며 흙 B는 이렇게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빈입도로 보입니다. 입경이 0.1에서 0.5 사이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부터 가는 모래가 추종을 이루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러한 흙 C는 결손 입도입니다. 이거는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이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두 개의 경사가 두 개의 계단 모양을 이루고 있고 직경이 0.1에서 0.02 및 1.0에서 2.0 근처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결손 분포다. 주로 실트와 굵은 모래의 혼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판정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흙을 분류를 하는 목적을 보겠습니다. 먼저 언어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갈이니 모래니 실트니 점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언어로서 목적 분류하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또 적은 비용을 들여서 장시간 걸쳐 축적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즉 경제성을 구현할 수 있는 건데 간단한 시험만으로도 공학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강도라든지 치마라든지 동해는 이제 얼어서 흙이 해를 입는 걸 동해라고 합니다. 도로 및 활주로서의 가치 또는 옹벽 비치음조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한 시험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특성을 그룹화해 가지고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을 사용하면 복잡한 공학적 문제에 대한 개요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흙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갈과 모래, 실트, 점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또 분류법은 삼각좌표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